사저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께 정작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왜 그렇게 경호에 연연해 하시나? 이거 미친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세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쏟아낸 막말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고향에서 돌아가서 사실 집, 대통령 사저, 여기가 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직접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우리가 추측해서 상상해 본다면 극대노 하신 거예요. 극대노. 극대노 하신 거예요. 저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마을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다, 노방궁이다 라고 떠들었었던 이 쓰레기 같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과 이 기자 적폐 언론들, 아방궁이라고 떠들었던 그 봉화마을 사저가 실제 아방궁이었습니까? 정말 시골 한복판 깡촌 오브 더 깡촌에 그냥 귀양하셔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퇴임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다. 그 시골에 사저를 짓고 경호동을 짓기 시작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얼마나 의리의리한 아방궁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사저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가장 큰 건물인 건 맞습니다. 여기에요. 자, 땡겨볼까요? 뭐가 있죠?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할 만한 곳이 있나요? 그냥 앞은 논이에요. 봉화 마을이 있고요. 뒤에는 산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자, 위쪽에 위로 쭉 가면 뭔가 있지만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 자, 없어요. 아무것도. 봉화산이 있고요. 다 논. 그냥 시골 깡촌의 깡촌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라고 한 것뿐이에요. MB 얼마 들었을까요? MB의 사저는 얼마 들었을까요? 얘기를 안 해요. 사실 MB는 이 사저 가지고도 장난질 치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거 못했거든요. 내곡동 땅. 이걸 가지고 아방궁인의 먼의 시비를 털었던 인간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 사저 가지고 시비를 텁니다. 양산 시골입니다. 뭐 봉화마을보다는 번화한 곳일 수 있어요. 여기는 진짜 깡촌. 이것들에게는 염치라는 것이 존재는 할까요? 양심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일제시대로 돌아간다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몇 번씩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호영이 했던 말, 어떤 말들 했는지 좀 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올린 글을 보면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깊게 파인 거대한 골짜기가 느껴진다. 이건 국민에 대한 겁박.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피 끓는 심정으로 법치 파괴, 탈원전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몇 차례 보냈다. 묵묵부답이었다.
여당이 180석의 힘으로 법과 예산을 탱크처럼 밀어붙일 때 대통령님은 협치가 중요하다며 외면했다. 그런 분이 좀스럽게 퇴임 후 물러날 사저 때문에 첫 SNS를 띄우면서 발끈했다. 기왕 직접 소통을 시작하셨으니 제가 오늘 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즉각 응답해달라. 사저를 법대로 짓고 있으니 시비 걸지 말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 여당 의석은 180석 가까이 되고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모두 장악하고 있으니 나의 불법은 닥치고 입 열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10여 년 영농했다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 내역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이야기.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 선거를 앞두고 시비를 건다? 우리 야당이 1년도 훨씬 전부터 문제 제기한 사안. 그 짧은 대통령님의 글 안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 투성이다. 사저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께 정작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왜 그렇게 경호에 연연해 하시나? 이거 미친놈 아닌가요?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은 국민의 신뢰이지 기관단총을 가슴에 품은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1000평 조금 넘는 대통령 사저, 내가 법대로 짓는데 왜 시비냐고 화를 낸다. 지금 국민들은 LH공사가 벌인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의 땅을 사고 팔아 4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처남도 법대로 재산 증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를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의 비리나 비위가 드러날까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아닌가? 국민적 의혹에 답해달라. 이 생은 망했다 아는 이들의 절규에 대통령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이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 앞두고 좀스럽게 퇴임 후 사저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죠. 일단 이 글에도 잘못된 정보 투성이입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적폐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살 사저 이곳과 지금 현재 LH공사의 이 투기, 이 사건을 어떻게든 이미지 연결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굉장히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LH공사의 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의 허탈감, 상실감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꽤나 먹혀들고 있다, 주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 글을 보면서 잘못된 점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괘씸한 부분. 사저 관련해서 대통령께 정작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왜 그렇게 경호에 연연해 하시나 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경호동 만드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 아니냐 라는 느낌을 주려는 것이죠.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건 법에 의거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불법이에요. 자, 이런 뉘앙스의 글을 쓰는 것 굉장히 비열하고 치졸한 짓이죠. 자, 거기다가 LH공사가 벌인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렇습니다. 이거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이쪽 땅 투기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악재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과연 악재만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측이라든지 뭐 이런 정치권의 연루가 돼 있으면 이건 완벽한 악재가 될 수 있으나 지금 LH공사에 나온 투기 이건 오랫동안 해묵은 적폐입니다. 직원들과 간부들이 해먹는 그러면서 LH공사가 그동안에 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파헤쳐지고 있죠. 자, 이 자체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었던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작정하고
그 카르텔들이 아예 해 먹었었기 때문에 언론들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쉬쉬하거나 언론들도 그 정보를 알고 투자를 했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나가야 되겠죠. 이번 LH공사 사건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고 깔끔하게 수사를 하느냐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에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검찰에게 수사권을 가져온 경찰 입장에서 국수본이 투입된 만큼 검찰에게 수사권을 가지고 와도 경찰이 훨씬 더 잘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수본도 사활을 걸고 LH 관련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쓴 말 중에 또 아주 나쁜 게 있죠. 그린벨트 내 땅을 사고 팔아 4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처남. 자, 마치 지들이 늘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자기가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처럼 이렇게 글을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은요, 원래 나무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MB 정권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거기서 예전부터 나무를 가꾸고 있었던 사람인데 뭔 시세 차익 따위를 논합니까? 이게 투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가 어디냐?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23억 원,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지금은 또 얼마나 더 올랐을지 모르고 이게 재건축이 되면 얼마나 더 큰 이익을 볼지 몰라요. 대구에 사시는 분이 왜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을까나? 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직접 법을 바꾸죠. 재건축 특혜 3법을 본인이 직접 만들고 통과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이득을 받느냐? 자, 여러분들 재건축 아파트 하면 어떤 식으로 알고 계세요? 내가 거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하게 되면 그 평수 아니면 그 이상의 편수 아파트를 한 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주호영은 법을 바꿉니다. 시세에 따라 2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꿔서 본인은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2채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이 23억 원. 재건축이 올라가서 2채를 받게 되면 그 아파트의 시세 차익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알 수가 없죠. 강남이거든요. 대구의 지역구인 분이 강남에다가 재건축 아파트 사놓고 본인이 법을 바꿔서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지금 이렇게 뻔뻔한 망발을 이렇게 짓거릴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런 말을 뻔뻔하게 짓거리고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니대요. 우리는 아니대요. 니들만 하시오. 우리는 하더라도 셀프 조사할 거임. 이러지 않았습니까? 구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뒤가 구린 게 많으면 조용히 입이라도 닥치고 있을 것이지, 뚫린 입이라고 이딴 쓰레기 같은 망발을 짓거리고 싸댑니다. 이거는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그냥 망발을 싸는 거예요. 배설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서울시, 부산시 선거 판세가 좋지 않아요.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20%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의 투기,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 LH공사의 투기 세력들, 그 전까지 있었던 것들 진짜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자, 저는 믿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 절대로 선거 때문에 LH 관련 이야기를 쉬쉬 덮지 않을 겁니다.
초창기 코로나가 막 퍼질 때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총선 직전이었어요.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정부에게는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죠? 검사 수를 더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다 찾아내자. 전공법으로 가자.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실제 코로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지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전공법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응원하고 지켜보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자. 밭을 갈자. 자, 오늘은 국민의 짐 주호영 원내대표의 뚫린 입에서 싸지르는 막말 배설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